살다 보면 꼭 한 번씩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평화로운 일상에 갑자기 툭 오물 같은 말을 던지는 사람들 말이죠. 네오는 왜 아직도 취업 안 하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요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이런 질문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상대방을 깎아내려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는 비겁한 심리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무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떠셨나요? 아마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당황하거나 아니면 며칠이 지나서야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며 이불킥을 하진 않으셨나요? 프랑스 철학자 드니 디드로가 말한 계단의 기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논쟁 현장을 떠나 계단을 내려올 때쯤 뒤늦게 멋진 박력의 말이 떠오르는 현상을 뜻하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계단 아래에서 후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상대방이 아주 무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쏠리고 공기는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이때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 우아하고 품격 있게 상대방을 매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본인이 던진 무례함의 부메랑을 그대로 맞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게 되는 상황 말입니다. 오늘은 뇌과학적 메커니즘과 심리학의 도구, 그리고 철학적 통찰을 통해 무례한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우아한 대화 기술 3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귀를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기술은 바로 3초 멈춤의 미학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의 공격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아몬드 모양의 편도체라는 녀석이 비상벨을 울리는 거죠. 공격이다. 빨리 도망가거나 맞서 싸워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긴장하고 목소리는 떨리며 논리적인 생각을 담당하는 앞쪽 뇌인 전두엽은 잠시 가동을 멈추게 됩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당신을 당황하게 만들어 주도권을 뺏으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딱 3초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대방의 눈을 가만히 응시해 보세요. 고작 3초가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하지만 이 3초의 침묵은 공간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마법을 부립니다. 사람은 대화를 할 때 주고받는 리듬이 깨지면 엄청난 불안감을 느낍니다. 특히 무례한 질문을 던진 사람은 당신의 당황한 반응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아무 반응 없이 고요하게 자신을 쳐다보고 있으면 오히려 자신이 던진 질문의 무례함이 그 고요한 정적 속에 그대로 박제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 대사를 까먹은 배우처럼 식은땀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 여러분의 눈빛이 중요합니다. 화난 눈빛도 슬픈 눈빛도 아닙니다. 마치 흥미로운 실험실의 쥐를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 하는 아주 담담하고 무심한 눈빛이면 충분합니다. 3초 뒤에 여러분이 던질 말은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질문을 하신 의도가 궁금하네요. 혹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도면 완벽합니다. 이건 뇌과학적으로 보면 나의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상대방의 전두엽을 강제로 가동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상대방은 이제 본인이 한 말의 근거를 대기 위해 뇌를 풀가동해야 하거든요. 자, 이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맞습니다. 바로 침묵을 지킨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끝일까요? 어림도 없죠. 이제 2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마침표 말투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무례한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 하거나 승인을 구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끝을 흐리거나 질문하는 형식이 대표적이죠. 그게 그러니까 좀 그런가요? 제가 실수를 한 걸까요? 이런 식의 말끝을 올리는 화법은 상대방에게 나를 더 공격해도 좋아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서열 관계를 고착화하는 행위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우두머리는 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짧고 명확하게 마침표를 찍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문장의 끝을 확실하게 내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종결 어미의 힘이라고 부릅시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 당신의 옷차림을 지적하며 옷이 좀 특이하네? 너랑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라고 무례하게 굴었다고 칩시다. 이때 아, 그래요? 요즘 유행이라서 사봤는데 별론가요? 라고 묻는 순간 여러분은 지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는 이 스타일이 마음에 듭니다. 끝입니다. 마침표를 아주 묵직하게 찍으세요. 더 이상 구구절절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은 곧 변명이고 변명은 곧 약점입니다. 제 선택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단답형의 마침표로 대화를 종결짓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벽을 느끼게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인식을 아주 강렬하게 심어주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아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목소리 톤은 평소보다 반톤 정도 낮추고 말투는 차분하게 유지하세요. 마치 아주 중요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처럼 말이죠. 지금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정중하지만 차갑게 마침표를 찍어보세요. 그 순간 무례한 상대방의 공간은 좁아지고 여러분의 공간은 넓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가장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한 부분이죠. 바로 철학적 무관심과 거울 치료 기법입니다. 로마의 현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저서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영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사람은 없지만 자기 영혼의 움직임을 살피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진다. 무례한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내면이 지옥인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불행하기 때문에 그 불행을 타인에게 전염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죠. 즉, 그들이 던지는 무례한 말은 당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감정의 주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우아하게 매기는 고도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바로 상대방의 무례함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 질문입니다. 상대가 선을 넘는 질문을 했을 때 화를 내는 대신 아주 평온한 얼굴로 되물어 보세요. 그 질문이 제 기분을 어떻게 만들 거라고 예상하고 하신 말씀인가요? 정말 통쾌하지 않나요? 이 질문은 상대방의 무의식 속에 숨어있던 공격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아주 세련된 방법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아니, 난 그냥 걱정돼서 라고 변명한다면 그때 다시 마침표를 찍으세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제게는 무례하게 느껴지네요. 다음부터는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싸움에서 이기는 법이 아닙니다. 나의 품위를 지키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선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교육에 가깝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모든 고귀한 것은 어렵고도 희귀하다고 했습니다. 무례함에 대항해 우아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고귀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우라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 할 3가지. 첫째, 3초의 침묵으로 상대의 리듬을 파괴하고 주도권을 가져올 것. 둘째, 마침표 말투로 설명이나 변명 없이 나의 단단함을 보여줄 것. 셋째, 철학적 무관심을 바탕으로 상대의 무례함이 나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거울 질문으로 그들의 행동을 직면하게 만들 것.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에 돌을 던질 때 그 돌을 맞고 아파하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돌을 다시 주어 내 소중한 마음의 방을 부수는 데 쓰는 것은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고유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 소중한 자존감을 내어주지 마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기술들은
단순히 타인을 이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단단하게 지키고 더 나아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방패입니다. 처음에는 3초의 침묵이 어색하고 마침표를 찍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용기 내어 실천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느끼게 될 겁니다. 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요. 세상에는 참 많은 무례함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무례함 속에서도 여러분의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을 배경 삼아 여러분의 우아함은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무례함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오늘 배운 이 우아한 무기를 가슴속에 품어보세요. 그리고 내일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이 경험했던 무례한 상황이나 자신만의 대처법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단단한 마음과 자유로운 삶을 위해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지식 스토리텔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단단한 하루 보내세요.